네, 반갑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최근에 미증시가 견고하게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는 3월과 4월 달에 이렇게 바닥 시그널이 나올 때 첫 번째 바닥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이 진행되면서 우상향 추세. 예를 들면 이렇게 저점을 높여간다라는 것은 확실히 메이저 세력들이 상승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370달러만 돌파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파동이 나오게 되면 중간중간 흔드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전고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는요, 마음만 먹으면 한 달 만에도 100% 넘게 급등을 하고요. 중간중간 개미들이 따라붙으니까 자, 온갖 악재가 나오면서 찍어 눌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로도 좋고요. 추가 매수 자리로도 좋습니다. 350달러 이하는 인생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좋은 재료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봐야 될지, 또 어떤 가격을 봐야 될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이 로봇 전체 시장이죠. 자, 보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어요. 3년에서 5년 내에 중국 시장 진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중국 판매량이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상승 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중국 판매량 41% 급증하면서 모델 Y, 게다가 롱베이스까지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유럽 쪽도 부진한 건 맞습니다만 실적 쇼크가 나올 때 원래 주식은 이 바닥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8월 소비 판매가 전월 대비 41% 급증을 했고요. 5월과 비교해봐도 대략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실적이 상승하는 모습 속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 CPC의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8월 달에 중국에서만 57,000대 판매를 했죠.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도매 판매량이 8만 대가 넘고요. 올해 들어서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포인트가 일론 머스크가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AI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과 손잡고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 때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보택시 일반인한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잘 돌아가려면, 양산을 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 XAI,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입니다. 자, 이제 삼성과 다시 한번 이제 추가 공급 계약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투트랙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텍사스 공장은 지금 삼성전자, TSMC의 또다시 파운드리. 그러면서 여기에서 투트랙으로 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 미국 공장 가동이 될 때 양산이 가능하고요. 자, 지금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빠르게 지금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공장 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증설 중이죠. 미국 텍사스의 테일러 공장. 여기에서 테슬라의 AI 칩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일단은 이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도 있고요. 테슬라에 공급을 하다 보니 추가 수주 공시도 기대해야 되고, 오늘 나온 이슈가 좀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공항에 로보택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얘기,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로보택시 공개를 하면서, 즉 무인 택시죠. 물론 주마다 법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주는 동승하는 이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은 점점 무인으로 확장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범위를 이제는 공항으로 넓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특히 구글의 웨이모와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공항, 그죠? 산호세 공항, 그 다음에 오클랜드. 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준비를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선 공항은요,
출입국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보장된 특수적인 장소죠. 그래서 공항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이 택시 웨이모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운행을 하고 있죠. 자, 굉장히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장소가 이 공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가 이미 산호세 공항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도 운행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안정적인 보장이 되는 수익성 시장을 놓칠 리가 없죠. 나도 뛰어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일론 머스크의 1조 보상안도 어느 정도 배경이 되고 있는데 로보택시 100만 대,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100만 대 이런 옵션이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어디 여행 갈 때 공항 가면은 뭐 리무진 이용할 때도 있지만은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즉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구글의 웨이모 이거는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최근 웨이모가 처음으로 도쿄에서 일본에서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나온 다큐인데요. 제가 조금 중간중간 휴대전화 앱으로 직접 끊겠습니다. 호출을 해봤는데요. 자 이게 실제로 웨이모 택시를 부르는 바로 모습이에요. 도착을 합니다. 좀 넘겨볼게요. 탔는데 놀랍게도 운전자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자 없이 미국에서는 구글에서 이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에 또 도착지까지 한 번 이렇게 놀랐습니다. 안정적으로 운행을 해주고요. Nobody's often running. 자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웨이모도 자율주행. 자 중요한 건 자율주행 무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예전에 좀 택시 잡으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서서 기다렸어요. 손 들고 기다려야 택시가 와야지만 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라든지 어플이 확실하게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이제 언제 도착하고 그리고 택시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인 시장으로 바뀐다라는 거고. 자, 이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웨이모는 구글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는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카메라 기전이에요. 카메라 기전이고 이거는 자, 웨이모는 센서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공항이라는 특수성에서 뛰어들었다라는 거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반이죠. 인간의 어떤 시야를 모방한 어떤 신경망 학습해서 진행을 이제 사업을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웨이모는 지금 구글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로봇 사업 계속 끌어올려야 되죠. 자율주행 사업 계속 끌어올려야 됩니다. 최근에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를 붙잡기 위한 1조 달러 보상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시가총액이 성장하려면 당연히 수익성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지금 주가가 잠잠한 것도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지금 이 수익성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1조 보상의 내용을 보니까 자 로보택시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에서 성과가 나올 때 어느 정도 지급을 하겠다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고 이 내용을 보면은 2018년도에 델라웨이 법원에서 이 보상안 이때는 금액이 낮았습니다.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텍사스로 이 법적인 본사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25%의 의결권을 원하기 때문에 테슬라 이사회 입장에서는 25%를 맞추기 위한 주식으로 주는 방안이 최근에 나온 1조 달러 보상안입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 했냐면 내가 25%의 의결권이 없다면 대형 기관들이 지금 대주주인데 자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테슬라 밖에서 AI, 로봇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25% 맞춰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6일에 열리는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승인 여부가 나올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슬라가 장사를 잘하는 분야 중에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있어요.
최근에 발표가 됐죠. 메가블록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 그리고 메가팩 3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전보다 더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에너지 효율이 있다라는 거고, 자, 이것도 제가 영상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생긴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효능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신제품이 발표될 때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자, 이 시장의 크기와 시장의 선점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ESS, 이게 왜 중요하냐? 메가팩은요, 기존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죠. 세계적으로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풍력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태양이 계속 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간헐성이라고 하는 리스크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싹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겠죠. 이 ESS 시장이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되고 있는데, 자, 마진율이 좋아요. 지금 30% 정도 마진율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 테슬라의 메가팩이 대규모 ESS 시장의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신제품이 나오고 효율도 높아지고 있고, 자, 공장에서 조금 더 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니까, 최근에 있었던 좀 데이터를 보시면은 호주 홈스테일에서 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메가팩을 이용해서 전력 공급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전기료를 절감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 사업, 다각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에너지 그리고 뭐 로봇, AI 기업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고, 이 재생에너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여기에서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메가팩이 신제품이 나오면서 장사가 잘 되니까 최근에 일시적인 실적 쇼크는 있었지만 힌트가 나왔죠. 우리나라에는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먼트 CEO 캐시우드가 최근에 주가가 흔들릴 때 7월 달에 자, 추가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더 했습니다. 추가 매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내로 2,600달러 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성장주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가장 많은 테슬라 주식을 지금 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저점도 높아지고 새로운 재료, 신제품 계속 나와주고 있죠.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또 새로운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매일매일 제가 어떤 재료를 봐야 될지 말씀을 드리는 핵심 포인트만 보셔도 우리가 350달러 이하에서는 물량을 모아가도 된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조금 더 큰 흐름, 주봉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똑같아요. 왜냐하면 메이저 세력이 핸들링하는 종목들, 빅테크 기업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반등점을 볼 때 세력들의 지지 라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겁니다. 자, 지금 테슬라는 주봉상 큰 흐름 이 자리죠. 한번 볼게요. 225달러, 대략 220달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길 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력들은 메이저 세력이겠죠. 하락시킬 마음이 없다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악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었고요. 뭐 실적이 안 좋다, 전기 잘 안 팔린다, 의도적인 찍어 누르는데 언론 플레이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다 털려나가니까 저점이 높아지죠. 자,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돈을 운영하는 연기금이 추가 매집을 했는데, 자, 개인들은 9천억 매도했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우린 개인 따라가면 돈 법니까? 아니죠. 개인과 반대로 그럼 세력들을 따라가야 돈을 번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는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죠. 큰 흐름 주봉을 봐도 지금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단기적으로 지금 500달러고요. 멀리 보면은 자, 흔들면서 1000달러까지도 기대할 수 있고,
그럼 중간중간 제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런 포인트.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말씀드려서 일부 청산, 다시 사서 청산, 다시 사서 청산.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제가 중간중간 이런 근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선물 현재 좀 흐름을 보시면 9월 달에 FOMC 빅 이벤트가 있죠. 자,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0.5포인트 빅컷까지 얘기 나와주고 있어요. 시장이 찍어 누를 때 기회가 오는 거고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미국 주식은요. 우리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가야 돼요. 왜냐 상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조막선 세력들이 못 달라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지금 오라클 급등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정책 수혜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반등점 잡히고 있죠. 그죠? 자, 큰 흐름 보면 한 번 자리 잡으면 계속 가는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에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죠. 이런 바닥 시그널이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성장하는 기업들을 제가 이번 달 안으로 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제2의 테슬라 지금 제가 서칭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곧 오픈을 할 거니까 오늘 저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재료 타점만 보셔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높게 사신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추가 매수 자리, 신규 매수 자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도움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